그러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lassification of Arrhythmia by Using Deep Learning with 2D ECG Spectral Image Representation입니다. 이 논문은 ECG 시그널을 2차원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로 변환하여 2D CNN을 활용해서 부정맥을 분류하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논문은 리모트 센싱 저널에 2020년 게재되었으며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349로 Environmental Sciences 분야에서 Q2에 해당됩니다. 모두가 아시듯이 부정맥은 정상 맥박보다 맥박수가 적거나 맥박수가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인 맥박 전에 다른 박동이 먼저 나오거나 서맥, 빈맥, 불규칙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전체적으로 정상 맥박수와 다르게 불규칙적으로 맥박이 진행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의 부정맥 종류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PVC, 심실조기 수축과 PAB, 진행박동, RBB, 우각차단박동, LBB, 좌각차단박동, APC, 심방성 조기수축, VFW, 심실조동, VB, 심실이탈박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각차단박동과 좌각차단박동은 심실로 전기 전도를 하는 길에 있는 좌전기줄과 우전기줄이 있는데 우각차단은 우전기줄을 통한 전기적 전도가 지연되는 것이고 좌각차단은 좌전기줄을 통한 전기적 전도가 지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MIT BIH의 부정맥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48개의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 하나당 약 30분 동안 기록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채널 앰뷸레이토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건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약 이런 식의 기기를 사용해서 측정이 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연구에서 분석은 크게 5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프리프로세싱, 두 번째로 2D 이미지인 스펙트로그램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단계, 그리고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시키고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2D CNN 모델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전처리 기법으로는 웨이블리 코에피션트 스레솔딩과 리컨스트럭션 알고리즘을 함께 합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할 시에는 파워라인 인터피어런스와 베이스라인 드리프트 그리고 일렉트로미오그래픽 노이즈 그러니까 EMG 노이즈를 잘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기법들입니다. 논문에서 이 기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이 두 개를 함께 쓰는 매트랩 펑션을 확인을 했는데 이 WTH 코이피션트 이것을 사용하면 왼쪽에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한 ECG 그 시그널이 오른쪽처럼 좀 깔끔하게 디노이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ECG 분석을 할 때 이 함수를 사용해 보면 이제 피크 디텍션이나 그런 것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1차원의 ECG 시그널을 2차원의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로 변환해서 2D CNN을 활용하였는데 왜 2D CNN을 활용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차원 CNN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1차원의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모델의 유연성을 조금 저하시키고 제한시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D CNN을 사용했을 때는 3D인 만큼 더 많은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계산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3D랑
1D보다 2D CNN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2D CNN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2D CNN의 경우 입력으로 넣는 게 2D 이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ECG 이미지를 이제 타임 프리퀀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서 입력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 STFT를 사용해서 1D의 ECG 시그널을 2D의 ECG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다른 논문에서 차용해온 사진인데 왼쪽 여기처럼 ECG를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진행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ECG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크로핑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대시켰고, 정상 박동을 제외한 7개의 부정맥 클래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부정맥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정상인의 데이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부정맥 환자들의 데이터만 어그멘테이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핑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왼쪽 위, 중간, 센터 위, 오른쪽 위, 그리고 이 뒤에 등등 왼쪽 중간, 오른쪽 중간,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 바텀 이 부분을 다 잘라서 사용을 했고, 크롭을 하게 되면 200x 200으로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인풋으로 넣을 때는 256x 256으로 이제 크기를 모두 동일하게 맞춰준 다음에 입력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8배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4개 가지고 있고, 풀링 레이어 또한 4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때 인풋으로 넣는 사이즈는 앞에서 모두 동일하게 맞춰졌던 256x 256을 넣게 됩니다. 이 제안한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미지 분류에서 이미지 딥러닝 모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알렉스넷과 VGG넷을 통해서 성능을 비교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사용한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은 비용 함수로 CNN 모델이 예상한 것과 실제 사이의 오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코스트 펑션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은 실제로 다중분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이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에러의 증가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그러니까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최적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최적화 함수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파라미터 2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러닝 레이트와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와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앞에 나와 있는 표는 이제 러닝 레이트는 고정해 두고 데이터의 배치 사이즈를 바꿨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해 본 결과인데, 이 결과를 통해서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어큐러시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또 적용해서 배치 사이즈가 2800일 때 가장 어큐러시가 좋았으므로, 이제 다음 결과에서는 배치 사이즈는 2800으로 고정해 두고 러닝 레이트를
0.001부터 증가시켜가면서 정확도를 확인해 본 결과 러닝 레이트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이 제안한 딥러닝 모델은 배치 사이즈 2800 그리고 러닝 레이트 0.001로 고정해두고 성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CNN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 분류에서 많이 사용되는 VGGNet과 알렉스넷을 통해서 이제 비교한 결과입니다. VGGNet을 사용했을 때 그 정상 박동과 부정맥 7가지, 그래서 총 8가지 클래스를 분류한 결과 평균 정확도 98.9%가 나왔고, 알렉스넷을 사용했을 때는 98.85%,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99.11%로 이 논문이 제안한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앞서 봤던 알렉스넷과 VGGNet의 모델 구조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알렉스넷을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6개, 그리고 풀링 레이어가 3개,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2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GGNet의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10개, 풀링 레이어가 5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3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컨볼루션 레이어 4개, 풀링 레이어 4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1개로 알렉스넷이나 VGGNet보다 훨씬 더 적은 레이어 개수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안하는 모델의 깊이가 더 작고 레이어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스넷이나 VGGNet보다 부정맥을 분류하는 그 분류 성능이 99.11%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기존 연구에서 1차원 ECG 시그널을 사용해서 부정맥을 분류하는 연구보다 ECG 시그널을 2D 이미지로 변환해서 분류하는 연구의 성능들이 대부분 더 높은 것을 확인해서 왜 더 2D 이미지로 했을 때 결과가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느꼈고, 그리고 대부분 그 부정맥 분류에 관한 성능이 98%의 이상인 것을 확인을 해서 다른 심장 관련 질병도 분류 성능이 이렇게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